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사건 보려고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이고요. 2018 타경의 5330입니다. 사건 번호는 11월 29일 날 입찰 날짜 잡혀 있습니다. 감정가 1억 8,500이었고요. 그리고 최저가가 이번에 11월 29일 최저가는 6,345만 5천 원입니다. 여기서는 입찰 보증금이 최저가 6,345만 5천 원에 30% 준비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러면은 이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현황부터 항상 봐야죠. 그죠? 등기부 현황 보겠습니다. 2011년 4월 27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 당시 거래가액이 1억 4,200이네요. 그리고 2015년 1월 2일 날 압류가 있습니다. 화성세무서 있고 그 다음 가압류, 또 압류들이 많네요. 세무서 압류도 있고 그리고 나서 2017년 9월 8일 날 주택 임차권 등기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뭐죠?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계약금을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세요 하는데 소유주가 뭐 돈이 없다든지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 돌려줍니다. 그죠? 자, 그런 경우에, 근데 나는 이사는 가야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줄게요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러면은 꼭 나중에 주세요 하고는 이렇게 전출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항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꼭 이사는 가야 하고,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 날짜는 2017년 9월 8일이지만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실제 내가 처음에 전입한 날짜, 그 날짜를 그 날짜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임차권 등기를 하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당일날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그리고 며칠 후에 등기부에 완전히 등재된 걸 확인한 다음에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날짜도 적혀 있죠. 1억 4,500 돼 있고 전입 2014년 8월 25일 그리고 확정은 2014년 7월 25일 이런 식으로 기재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한 날짜 8월 25일에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이 2017년 9월 8일 날 임차권 등기를 하고 갔고 그래도 못 받으니까 2018년 5월 1일 날 임차권 그죠? 가지고 강제 경매가 들어온 겁니다. 그 뒤에 가압류가 또 들어와 있고 그런 상태예요. 자, 여기 보면 이 등기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를 찾읍시다. 말소 기준 등기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어제도 했죠.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그리고 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랬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뭐죠? 이 등기부에서는 2015년 1월 2일에 압류, 화성세무서의 압류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2015년 1월 2일. 자, 이 임차인의 전입 날짜는 2014년 8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죠. 그죠? 확정도 받았었고, 그리고 당연히 뭐 다 했습니다. 뭐 자기가 또 경매 신청까지 다 했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하고 확정 일자 받고 배당 요구하면 그러니까 전입, 확정, 배당 요구 이 세 가지를 다 하게 되면은 받는다. 법원으로 배당을. 예,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을 받는데요. 전액 받는다. 그래요. 이 사람 입장은 전액 받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은 법정기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금에 여기 압류는 2015년 1월 2일 날 등기부에는 1월 2일 압류하고 올라와 있지만 화성세무서에 압류해 놨잖아요. 하지만 이 압류된 1월 2일 날 대항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긴 처음에 세금 체납을 하면 바로 체납하자마자 하루 기한 넘겼다고 해서 바로 등기부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내세요? 독촉장 오고 하다가 나중에 압류가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등기부로. 그래서 법정기일 기준이라서 이 사람 2014년 8월 25일보다 이 세금이 더 앞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무관계랑 세금관계랑 이 선순위 임차인 부분이 얽혔을 때 참 머리가 아파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뭐 세금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럼 세금이 앞에서 좀 공제당하고 예를 들면 내가 1억 4,500을 받아야 되는데 다 못 받았다. 일부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못 받는 나머지를 낙찰자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겁니다. 이 임차인의 입장은 괜찮아요. 임차인은 앞에서 예를 들면은 세금 부분이 없고 뭐 있든 없든 떠나가지고는 내가 1억 4,500을 법원으로부터 다 받건 아니면 모자라게 받건 이 사람 입장은 상관없어요. 모자라게 받으면은 낙찰자가 인수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입찰자 입장이. 그죠?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 확정 배당 요구했다고 무조건 다 받는다. 이런 식으로 머리에 넣지 말란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세금하고 얽혔을 때는 앞서서 공제되는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자기 받을 돈을 다 못 받고 나머지를 우리가 낙찰받은 우리가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배당표를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이번 최저가가 6,345만 5천 원이에요. 이 금액으로 낙찰이 된다면은 이 금액과 그 전 경매에서 미납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보증금 906만 5천 원 하고 요거 이제 이 합하거든요. 요 합한 금액에서 경매 비용 약 200만 원을 빼면은 실제 배당할 금액은 약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7천만 원 가지고 배당을 하게 되는데 자, 세무서 있잖아요. 세무서, 그죠? 화성세무서, 화성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대구 세무서 막 이렇게 있어요. 체납 상당액들이 있는데 이 금액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공개가 안 되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무서 전화해서 물어봐도 안 가르쳐줘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죠? 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참 이 금액을 안다면은 다 감안하면 되는데 참 힘들다 그죠? 이 금액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억 4,500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7천만 원 여기서 예를 들면 받는다. 뭐 이거 세금을 우리가 뭐 0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7,049만 2천 원이잖아요. 그럼 자기 받을 돈의 반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럼 못 받은 돈이 얼마죠? 7,450만 8천 원이지 않습니까? 세금을 0원이라 생각하더라도 이 사람은 7천만 원 조금 넘게 받고 약 7,450만 원 정도를 매수인이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알 수 없으니 이 금액에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이 금액을 다 세무서는 꽤 많을 수도 있어요. 화성 세무서도 있고 서대구 세무서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1,000만 원이라면 여기에서 7,450만 원에서 플러스 1,000만 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입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하고 확정하고 그리고 배당 요구하고 뭐 자기가 경매 신청을 하건 안 하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안전한 건 아니에요. 이 임차인은 안전한 거죠. 그런데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는 뭐죠? 세금하고 이렇게 얽혀 있을 때는 먼저 배당되는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얼마를 우리가 더 인수해야 될지 그 금액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섣불리 입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선생님 언제 어떤 때는 괜찮고 어떤 때는 이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소장님이 헷갈려요 하는데 세금하고 이렇게 얽혀 있을 때 이럴 때는 조심을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이 말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